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바이비트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신호가 연속으로 뜨고 있습니다. 접속이 끊기는 순간 자산은 화면 뒤에 갇힐 수 있습니다. 코인은 가격이 아니라 접속이 끊길 때 더 무섭습니다. 차트는 다시 뜨지만 출금 버튼이 안 보이면 끝입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내 자산이 나갈 문이 열려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멈추고 기능이 뒤처지고 어느 날 접속 제한이 붙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엔 다들 설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멘탈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사라지고 빨리 움직이면 같은 상황에서도 숨통이 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금융당국 압박으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가 진행 중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배경에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있습니다. 국내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 정책도 맞물렸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신규 이용자는 바로 막힙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업데이트도 못하니 시작 자체가 막히는 셈입니다. 웹사이트 접속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앱이 막히면 다음은 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집니다. 길이 하나씩 사라지면 남는 길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기존 이용자는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 지연이 생기고 인증이 꼬이고 화면이 멈추면 그때서야 다들 자산 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대응은 단순합니다. 거래소 안에 오래 두지 말고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두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자산이 한 곳에만 묶여있으면 차단 같은 외부 변수에 그대로 흔들립니다. 물론 우회 방법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접속하는 식의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우회는 잠깐 숨쉴 구멍일 수는 있어도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은 정면으로 옮겨서 안전구역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제재 흐름에는 세금 이슈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에 세금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어렵다는 점이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모양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명분은 미신고 사업자 제재이고 현실은 통제와 과세 기반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국내 거래소로 이동하는 방법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 단타를 하던 분들은 즉시 체감이 큽니다. 거래 수수료도 부담이 됩니다. 단타는 자주 사고 팔기 때문에 수수료가 쌓이면 수익이 아니라 체력이 먼저 빠집니다. 추후 세금까지 더해지면 국내 거래소만으로는 비용 부조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비추천 흐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5개를 추려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조건은 딱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레버리지 200배가 가능하고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이 되며 가입 시 $100를 주는 곳들입니다. 그 5개 거래소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급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면 이동 동선이 훨씬 빨라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정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차단 국면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하는 흐름까지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롱과 숏 진입 타이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현물과 구조가 다릅니다. 코인을 사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방향의 베팅에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단타는 방향이 전부입니다. 오르면 몸, 내리면 숏! 이 간단한 문장을 차트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분 단위로도 위아래가 크게 흔들리니 진입 타이밍이 곧 결과가 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 매수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상승 추세는 말로 보면 쉬운데 차트에서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시장이 위로 계단을 쌓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오면 기회가 생깁니다. 올라가다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되살아나는지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라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뜻이라 롱 확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승이 갑자기 꺾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롱도 질게, 욕심도 짧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 상승을 돕습니다. 뉴스가 뜰 때는 시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럴수록 추격 매수보다는 차트가 지지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입니다. 숏의 첫 번째 신호도 역시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이면 숏이 유리합니다.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강한 힌트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등이 자주 나옵니다. 그 반등이 이전 지지선에서 막히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순간이라 숏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반대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숏에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숏 진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신호가 겹칠 때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소식은 시장 공포를 키워 하락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구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자주 씁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봅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을 보여줍니다. 위로 힘이 붙는지 아래로 힘이 붙는지 전환 타이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울타리입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큰 움직임이 준비될 수 있고 밴드가 벌어지면 이미 강하게 달리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단타는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큰 프레임이 위를 보는데 작은 프레임만 보고 숏을 잡으면 파도에 거슬러 노를 젓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격의 기억입니다. 과거에 많이 멈췄던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주문이 다시 몰리며 반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항을 뚫었다고 바로 따라붙으면 흔들림에 당하기 쉽습니다. 뚫고 나서 다시 눌러줄 때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면 진입이 더 단단해집니다. 마진 방식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격리 마진은 포지션마다 위험을 묶는 느낌이고 교차 마진은 계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초보자에겐 부담이 큽니다. 펀딩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오래 들수록 비용이 쌓일 수 있고 단타는 짧게 끝내야 마음도 비용도 가벼워집니다. 포지션 크기는 욕심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계좌가 크게 줄지 않게 한 트레이드에서 감당 가능한 손실폭을 먼저 정합니다. 수익 실현도 계획입니다. 한 번에 다 먹으려 하면 되돌림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일부는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흐름을 따라가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트레이딩 일지는 실력의 거울입니다. 왜 들어갔고 왜 나왔는지 적어두면 감정 매매가 줄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단타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맹신하지 않는 겁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또 하나, 레버리지는 실력과 다릅니다. 200배가 가능해도 200배를 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이 가까워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청산은 시장이 아니라 규칙이 때립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포지션이 날아가니 진입 전에 손절 기준을 먼저 정해두셔야 합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손절을 미루면 계좌가 대신 손절을 해버립니다. 작게 끊고 다시 기회를 보는 게 단타의 기본 체력입니다. 주문 방식도 생각보다 큽니다. 급하면 시장가로 들어가고 싶어지는데 그 순간 미끄러짐이 생겨 예상보다 나쁜 가격에 잡힐 수 있습니다. 지정가로 기다릴 땐 답답하지만 원하는 자리에서 체결되면 진입과 손절이 깔끔해져서 멘탈이 편해집니다. 초보자일수록 크게 먹으려 하지 마세요. 작게 들어가서 흐름을 확인하고 확신이 겹칠 때만 조금씩 키우는 게 오래갑니다. 단타는 많이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만 하는 게임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쉬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뉴스를 볼 때도 방향만 보지 말고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급등 뉴스 뒤에는 급락도 자주 따라옵니다. 호재라서 무조건 롱이 아니라 자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하락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가 클수록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숏을 잡아도 추격이 아니라 반등 자리에서 잡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RSI, 맥디,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과열과 전환, 변동성을 보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일관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거래 기술보다 자산 안전입니다. 접속 제한이 더 강해지기 전에 이동 계획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는 당분간 앱이 돌아갈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 옮기면 심장이 편해집니다. 신규 이용자는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웹도 제한될 수 있으니 시작부터 막히기 전에 대안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5개 거래소 비교를 수수료, 레버리지 200배, 원화 입금, 한글 지원, 가입 혜택 기준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도 같이 모아뒀습니다. 정보를 보고 움직이면 공포가 줄고 계획이 생기면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선물 단타를 초보자 눈높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혼란한 때일수록 기본만 지키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